사고 파고 방지 대책을 나와야 하는데요. 이거는 배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을 강화해라. 떨어지지 않게끔 튼튼한 넣어야 됩니다. 이거죠. 평상시 때 운동 열심히 해놓고 있으면요. 한번 축구했다고 해서 다리가 후달려가지고 알아서 죽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시스템 구조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전원의 적중 용량을 선정하고 예비력이 확보되고 자력 복구 가능한 전원 설비를 도입하고 고속도 재폐로 방지를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빨리 복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니까 개통이 튼튼하게 설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비력도 있어야 되고요. 뭔가 변화가 있어도 얘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있어요. 자력 복구 아까처럼 파동이 나더라도 빨리 끊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 고속도 재폐로 사고를 빨리 떨어뜨려가지고 다시 재폐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빨리 보시면 시스템 구조 강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 강화와 연계 적정화. 키워드대로 1번, 2번 한 번 더 연계. 아까 튼튼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튼튼한 거 맞을까? 인맥을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계를 많이 하는 거죠. 얘가 끊어지더라도 이 옆에서 충분히 땡겨올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체가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 옆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바로 여러분들 얘기하는 스터디죠. 자기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모여서 스터디하면서 자기가 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스터디를 해가지고 그 실력들을 올려주는 게 바로 연계죠. 보수계획과 그 실시 방법의 합리화. 이거 내용 어렵네요. 어쩔 수가 없는데 외워주신 방법. 저도 보수. 아까처럼 사고 났을 때 빨리 보수하는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어떤 사고가 다시 발생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전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을 해가지고 매뉴얼 부분을 합니다. 한전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변전소를 운영할 때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왜? 그거를 한전에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런 조건에서는 이 부분 죽이고 얘 부분 살리고, 왜? 미리 다 시뮬레이션, 사고를 상정해가지고요. 상정한다는 건 뭘까요? 시뮬레이션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올바른 절차지를 매뉴얼화해가지고 한전의 각각의 전력소 중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배포되어 있는 매뉴얼을 봐가면서 운전한다는 거예요. 왜? 운전원들은 지금 현재 상태를 모릅니다.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를. 왜? 자기네 변전소만 알지 다른 데의 상태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한전에서는 그런 것들을 미리 이런 조건이 있었을 때 다른 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매뉴얼 하에 되기 때문에 보수계획과 그 실시 방법의 합리화는 바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도 급전. 아까 안전도 부분 뭐라고 그랬죠? 안전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사고 났을 때 예급복이라고 그랬죠. 안전도 제어, 안전성 제어, 시큐리티 컨트롤, 세상 이런 부분.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예급복만 생각하시라고요. 안전도, 안정성. 여기서 세상 하면서 예방지역, 긴급지역, 복구지역 같은 거. 세 가지가 여기 컨셉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구조 강화. 그죠? 연계 적정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수계획과 그 실시 방법의 합리화. 세 번째, 안정성 제어. 이렇게 나와 있죠. 대책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고 파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자체가 튼튼해지거나 아니면 네가 인맥이 좋든가 아니면 네가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게끔 준비를 하든가 사고가 났으면 빨리 처치를 해가지고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든가 그런 제어 방식을 가지고 있든가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개념적으로 이해되는데 안 외워집니다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처음에는 그냥 이것만 읽다 보니까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개념적인 부분만 이렇게 개념적이다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외우시게 되면 외워지니까 세 개라고 그랬죠. 시스템 구조, 연계 적정성, 보수계획, 적정 방법, 실시 방법 합리화, 안전도 급정, 안전자는 예급보, 예방제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미리 대책을 수립하고, 미리, 만약 사고 나면 빨리 제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통을 분리를 하거나 부하 제한을 하거나, 여기 보시면 예방제어는 어떻게 됩니까? 발전력을 조정해가지고 부하를 전환한다든가, 미리 사고가 나기 전에, 여기 보시면, 미리 상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한 사고 파급에 대한 예측 점검 및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가지고 여기 좀 증가된다. 그러면 미리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발전력을 조정하거나 뭔가 이게 변화가 되고 있으면 발전량을 늘리든가 아니면 부하를 빼버리든가 아니면 시스템 구성을 변경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사고가 났습니다. 긴급대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고 파고 우려가 있을 때는 적절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빨리 긴급하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개통을 잘라버려라. 요 1차적 방법은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하라는 얘기고요. 똑같은 발전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부하를 전환하거나 시스템 구성을 변경하거나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라는 얘기고, 긴급대응은 사고가 났는데 더 파급이 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때 잘라야 되죠. 어떻게 잘라? 그래서 도마뱀이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먹고 너 떨어져, 나는 그럼 도망갈게. 이거죠. 부하 제한, 전원 제한, 전압 저감, 모선 변환 하여튼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고가 완료가 파급돼서 전체적으로 분기됐을 때 다시 시스템 원래로 복구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투입하는 거죠. 복구니까. 어떻게 투입을 할 거냐? 부하는 투입하고 하는데 전원을 먼저 복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발전기가 일단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전기가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송전선이 복구가 되고, 송전선이 복구가 되면 그때 부하를 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가 정전이 되면 매뉴얼화 돼가지고 먼저 수력발전소가 삽니다. 그래서 그걸 황색 차단기라고 되죠. 황색 차단기는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떨어뜨리면 무조건 안 됩니다. 8단 쪽에 황색 차단기가 연결되어 있죠. 동서변연대. 그러면 수력발전소가 돌아가지고 일부 송전선만 살리는데 그 수력에서 발전된 그 전력은 어디다 갖다 쓸까요? 네? 발전소로 보내는 거죠. 먼저. 발전소에 자력으로 발전소가 돌려면 전기가 필요할 거니까 그 발전소 쪽으로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 복합 발전 쪽 같은데 이런 데서 원자력이라든가 자체 발전기로 돌릴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자체 발전기로 돌릴 수 있는 용량들이 작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다시 공급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선로들이 이제 딱 구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고기가 살고 발전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그 발전기에서 또 연결되어 있는 선로를 하나씩 송전선을 중요 순서대로 송전선을 투입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송전선이 투입된 그 계통에서도 또 보시면은 부하들을 중간중간 투입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게 다 매뉴얼화 돼 있다는 얘기죠. 떨어뜨리는 것도 매뉴얼되어 있고 복구하는 것도 매뉴얼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어디 한다? EMS에서 미리 다 발전은 EMS가 뭐냐면 기계발도 만져. 기본 기능이 있고 배행된 운영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발전, 제어 기능이 있고 이게 급전원 모의 훈련 기능이 있고 급전원들한테 미리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똑같은 계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계통을 컴퓨터에다 옮겨놓고 어떻게 옮기냐 모델링이 돼 있기 때문에 홍명 계통이나 발전 계통이나 다 컴퓨터에 모델링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옛날에 사고라든가 아니면 부하의 현황을 봐서 여기 쪽에 사고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비행기 시뮬레이터가 똑같죠. 여러분들 비행기 운전할 때 시뮬레이터를 해가지고 뭐 공항에 착륙할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제 했던 부분들 있죠. 제가 가끔 그런 영화들도 보는데 비행기 재난 영화 옛날에 이건 실사례인데 화산재가 들어갔습니다. 비행기 날개. 그러니까 화산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안에 이물질이 끼니까 엔진이 정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가던 이제 추력이 있으니까 그 비행기 파일럿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급강환을 한 겁니다. 급강환을 해가지고 안에 있던 그 이물질이 왜냐면 빨리 내려가니까 이물질이 빠져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엔진을 켜가지고 다시 이렇게 복구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게 어디더라 옛날에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실제 저기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더라고요. 화산재에 의해 가지고 그 엔진이 정지돼가지고 위험했던 사례들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엔진 파일럿이 기지를 발휘한 거죠. 경력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경력이 있어야지 톱밥을 내가지고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저것 갖다 붙일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건 어떠냐. 기본적으로 많이 문제를 보고, 그래서 문제당 보다 보면, 요 문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솔직히. 그럼 어떡합니까? 기존에 있던 문제에서 조금씩 갖다 빼붙이는 거죠. 천재는 모방을 잘하면 천재가 되죠. 어떤 창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창작은 모방의 어머니?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와 있는데, 모방하다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전혀 다른 건데, 이 그림에서 요것 조금, 이 그림에서 요것 조금 해가지고 그걸 갖다 붙여놨더니, 아, 이게 진짜 뭐 새로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 이쪽 저쪽에서 조금씩 베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겁니다. 답안지 쓰실 때도 이쪽 저쪽에서 조금씩 갖다 베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일단 기본적인 건 아셔야죠. 전력계통의 운영, 뭐 수급균형 유지, 송변만 안정성, 비상시 대책. 이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파수제어, 부하지정, 뭐 순동예비력, 운영예비력, 대기예비력, 예? 요게 이제 예비력 부분이 나와요. 이제 공급실에서 가면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게, 예? 어떤 거냐, 그럼 공급을 좋게,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겠죠. 설명량이 늘어나면 좋겠죠. 아까처럼 발전기에서 설비를 관리하면서 점점도 쉽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설비 용량이 이만큼인데 그 설비 용량을 다 쓰나요? 그 안에서 뭔가 정지를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들이 딸리겠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외울 때는 어떻게 하면 설공은 전대 순여로 외웠습니다. 설공은 전대 순여. 설비 예비력, 공급 예비력, 대기 예비력, 설공은 운영 예비력, 설공은 전대니까 전은 운전 예비력, 대는 대기 예비력, 순동 예비력, 순여, 여유 예비력. 여기 보시면 순동 예비력, 운영 예비력 이렇게 나오죠. 주파수 제어 해가지고 발전기 치수기죠.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파수 제어하고, 주파수 제어한다는 건 유지를 하기 위한 거니까 주파수 제어를 하죠. 그 부하를 추종해서 운전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지 그 평행을 맞추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 부하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를 죽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부하를 맞춰지니까.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들이 순동예비력, 운영예비력. 아까 설공은 전대 되겠잖아요. 설공은 운이 운영예비력이고요. 전이 운전예비력. 운전예비력 안에 순동이나 여유 예비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요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내용들이.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송전망 안정성. 이건 뭘까요? 유효전력 부상, 안정도 유지, 과거의 정책, 통전. 뭐 이런 부분은 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비상시 대처.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고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발전기가 기종을 해가지고 송전망을 필요한 부분을 조작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투입해야 되죠. 그럼 부하도 차단을 하고 발전력도 불필요한 부분을 차단하고 최초 기동, 이제 블랙 스타트라고 얘기해요. 발전기 최초 기동을 하면서 요거는 거꾸로 밑에서부터 보면 돼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발전기가 최초 기동을 하면서 부하 차단하고 발전기 차단한 상태에서 이것들 다 같이 그 다음 상태에서 송전망을 조작해가지고 다시 투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성 제어, 예방 제어, 긴급 제어, 복구 제어, 예급복. 안정성은 어떻게 하나? 안전도 제어해가지고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정상 상태, 그 다음에 경보 상태, 긴급 상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력 계통의 세 가지 상태가 또 뒤에 나옵니다.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서 정상 상태, 긴급 상태, 복구 상태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정상 상태, 경고 상태, 긴급 상태, 복구 상태 이렇게 네 가지겠죠. 세 가지 상태를 봤을 땐 정상 상태하고 긴급, 복구. 아까처럼 예방제어, 긴급제어, 그다음 복구제어. 똑같은 개념이죠. 개념이.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앞에 것만 알고 계시면 뒤에 것도 세 상태 고 갖다가 매칭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정상 상태, 경고 상태, 긴급 상태, 복구 상태에서 똑같이. 복구 상태에서는 복구제어하죠. 긴급 상태에서는 긴급제어하죠. 정상 상태하고 경고 상태에서는 예방제어를 하죠. 상태가 똑같아지는 거죠. 제어도 똑같으니까. 안전도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러면 안전도 제어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나가죠. 조금 내용들을 보시면 계통해서 자료를 추측해가지고 상태를 추정해서 이렇게 뭐 제어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어쩔 수 없이 보셔야지만 됩니다. 이 프로 차트는. 뭐라고 딱 설명드리기가 힘들고 그냥 흐름을 보시면 자료를 받았으면 모델링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 모델링 한 거에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집어넣어야겠지.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상태 추정을 한 다음에 그게 안전한지 불안정한지 감시를 해가지고
불안정하면은 바로 긴급 제어를 해서 거기서도 안 되면 복구 제어를 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도를 감시해서 문제가 없으면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거기서 사고를 선택해가지고 경고 상태를 미리 만들어낸 다음에 그 상태가 오게 되면은 예방 제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념을 이렇게 요거를 이제 미리 하나 이렇게 딱 보시고요. 딱 보시면 개통을 딱 보고 자료를 취득합니다. 자료를 취득하면 이 개통을 그냥 우리가 안 쓸게 모델링을 해야 된답니다. 컴퓨터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집어넣고 나서 뭔가 시뮬레이션을 움직여서 돌립니다. 상태를 추정한다는 거예요.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추정을.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안전도를 감시해가지고 정상 상태냐 긴급 상태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거 이 부분 지금 상태가 지금 위험한 상태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긴급하게 제어하고 여기서 제어가 되면 상관없는데 제어가 안 되면 어쩌면 복구를 해가지고 복구해서 다시 개통을 투입한다. 이 개념이 되는 얘기고요. 만약 여기서 긴급한 상태가 아니고 정상 상태죠. 정상 상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미리 대체를 해야 되니까 사고를 선택해가지고 미리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해서 안전하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한 거에서 어떤 그 상태 부분이 이건 정상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고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뭔가 이런 조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상태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상태가 들어왔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방제를 통해 가지고 다시 시스템을 복귀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안전도를 평가해서 정상 상태는 그냥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긴급 상태나 아니면 경고 상태가 되면 뭐 예방제라든가 긴급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긴급제에서도 안 되면은 복구제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그냥 그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흐름을 보시면. 흐름을 설명드리면 이제, 이게 에어지는데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올까 고민을 하십니다. 전력기탕에 세 가지 상태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매칭을 해서 보시면 되죠.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앞에서 봤던 똑같은 내용이죠?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자세히 보시면 예방제어는 뭐라고요? 사고 발생 전에 발전력을 조정을 해가지고 부하를 전환시키거나 대통 구성을 변경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제어하는 게 예방제어라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고 파급을 제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하를 제어하거나 전원을 제한해서 시스템을 분리를 해가지고 제어하는 게 긴급제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도 안 됐습니다. 안 됐으면 전압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떨어지면서 정전이 됐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원을 복구하죠. 그래서 송전선을 복구한 다음에 그다음 부하를 투입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간다. 이거죠. 흐름을 보시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예극복 딱 예방제의 개념 정상 상태, 경고 상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긴급 상태 그리고 복구 상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공급실에도 향상 됐어요. 공급실에 들어가면 뭐냐? 이것도 어렵습니다. 공급실에 들어가면 뭐냐? 어떤 장치나 시스템 내 정해진 조건 하에서 전력을 충분한 품질로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보. 참 한글이 어렵죠? 그래도 한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춰서 하시는 겁니다. 공급실내들을 보고 나면은 뒤에 뭐 내용들도 뭐 3상태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데 그 부분도 비슷합니다. 같이 연결이 되니까 아까 뭐 전력계통의 세 가지 상태까지는 딱 끝내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 신뢰도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팩스 부분 같은 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공급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유무가다 이거 뭐죠? 아까 사고 파급 때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이게 다 써먹는다고 똑같이 하나 나왔던 거 다른 데 갖다 놔도 써먹는다. 이렇게 에어드도 다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공급 신뢰도 향상 대책 설비 용량, 공급 용량이 있는데 최대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몇 프로 정도 여유를 가진다고요? 한 5% 정도 여유를 가진다고요. 그래서 전체 이 수요까지 합해서 이 그림을 보실 때
이게 실질적으로 그림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최대 수요가 엄청나게 큰 거지, 이만큼. 베이스가 큰 건데 그냥 한 칸으로 써놓은 겁니다. 이거 쓰시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쓰시라고 해요. 여섯 줄, 여섯 칸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것도 그림을 그려봐야지만 안 됩니다. 여섯 칸. 설비 용량. 한 칸 줄에서 공급 능력. 설비 용량이라는 게 설비. 최대 수요에다가 설비 예비력을 더한 게 설비 용량이겠죠. 설비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키워드를 외울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설, 공, 운, 전, 대, 순, 여, 대. 이렇게 외운답니다.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설공은 전대, 순여대. 네? 설공은 전대, 순여대. 왜냐면 여기 운전, 운영. 그러니까 얘는 운전 예비력을 외우고 전자를 외우고요. 얘는 대기 예비력이니까 대자를 외우고요. 여기는 대기 정비 똑같죠. 급전 정비고, 계획 정비는 기차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치워넣기가 좋으니까. 그럼 설비용량, 공급 능력. 최대 수에서 설비 예비력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니까. 얘도 공급 예비력이죠,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얘는 설비에 대해서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뭡니까? 정비하고 있는 거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여기서 운영의 비율, 공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지금 죽어있는 게 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맞춰나오면 밑에만 이렇게 맞춰나오면 위에는 이렇게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설공운, 운영의 비율은 뭐라고요? 전대. 운전하고 있는 게 있고요. 대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기의 비력이. 개통에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게끔 다 돼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급전정지는 여기까지 돼 있고요. 그림 좀 보시죠. 그러면 제가 순여대라고 그랬죠. 순여대. 순동의 비력. 순간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운동할 수 있는 조금씩. 예, 바로바로 조금씩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얘는 여유의 비력. 얘는 잠깐 순간적인 부분이고 얘는 그게 아니라 좀 약간 긴 기간 동안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얘는 대기정지. 그렇죠. 설공은 제한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여기서부터 운전 예비력이다. 여기부터 그냥 설명을 해놨는데 충분한 예비력 확보가 운전 예비력에서 10분 이내에 운동 가능한 겁니다. 정의가 나왔다. 10분 이내 운전 예비력은 10분 이내. 순동 예비력, 그러면 AGC나 조속기에 따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순간적이라는 얘기겠죠. 제가 아까 짧은 시간. 그게 뭡니까? 부조작용에서 조속기 제어나 자동 주파수 제어 개념으로 해가지고 가버너 풀이까지 작은 시간. 그 다음 여유의 비력은 좀 더 큰 부분이라고 했죠. 긴 운전 중에 보장하는 예비 전력으로 고장 정비에 따라서 운영 가능한 예비 전력이다. 대기 예비력은 30분입니다. 운전은 10분, 대기 예비력은 30분. 개통이 병인되지 않으면 특정 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예비 전력. 이런 거 보니까 수력 같은 거죠. 수력 같은 건 한 10분이면, 5분에서 10분이면 투입이 되니까. 양수발전소, 이런 것들. 근데 양수발전소는 조금 그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 수력에 비해서. 수력은 워낙 크니까, 그 어떤 그 활용도가 뭐 댐으로도 쓰고 하지만 양수발전은 그거용으로만 쓰는 거 아닙니까? 물 퍼올리고 이런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양수발전소에 그 효율 계산하는 거 나왔었죠? 25점짜리. 수력은 어차피 비를 받아놨다가 홍수에 났을 때 이제 하는 거니까 적절하게, 아, 지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조만간, 저기를 할 건데, 언제 서투를지 모르겠죠? 그거에 따라서 화력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력하고 연동해가지고 좀 화력 부분을 좀 줄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설비 용량의 적정 선정. 한 대 죽으면 난리 나니까 한 대보다는 여러 가지로 소용량을 여러 대를 설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스템 구성. 1회선을 2회선을 하면 더 신뢰도가 올라간다. 이게 공급 신뢰도의 향상 대책이니까 공급 신뢰도에서 보면은 먼저 이제 예비력 단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예비력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이 얘기죠. 그 예비력을 구성하는 게 위해서 시스템 구성이나 연계나 보수 개혁의 협조. 이것도 나오죠 또. 아까 시스템 부분 나왔죠.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든다. 사고 파급과 이상 방지 대책. 사고 파급과 시스템 붕괴 나왔죠. 신뢰도라는 게 뭡니까? 시스템을 붕괴되지 않게끔 튼튼하게 개통을 만드는 거니까 요것도 지금 거기 있던 거 그대로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앞에 거 하나 알면 쓰는데 여기는 다시 들어간 게 아까처럼 공급 예비력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를 알면 열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가능합니다. 다 똑같이 써먹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개념을 처음에 아까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열을 하는 거죠.
시스템 구성 연계 나오죠. 보수계획의 협조. 보수계획과 실시 방법의 합리화 나왔죠, 아까. 이런 것들도 단어가 어렵죠. 보수 방법과 실시 계획의 합리화. 뭐 이런 내용. 복구 능력이 향상. 부하의 출수 예금률을 적는. 근데 이제 부하를 예측하는 게 마이크로, 매크로가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 매크로 이게 사실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돈하고 관련된 부분을 보는데 이게 확률 분석법인데 이제 요거는 보시면 기기별, 보급률, 그러니까 개개별로 전력 원단위를 보는 거고 요거는 다른 식으로 법칙성을 찾아내는 거죠. 이거는 상세하게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가 뭡니까? 세세하게 쪼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세하게 쪼개서 일일이 하나씩 다 박아가지고 얘는 얼마큼 쓰고 얘는 얼마큼 쓰니까 얼마큼 쓸 거야. 부하가 얼마만큼 늘어날 거니까 앞으로 얼마만큼 늘어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매크로는 뭐라고요? 매크로는 뭐 대칭해서 넣는 걸 매크로라고 하죠. 매크로 제가 한다고 그러는 건데 매크로에서 뭔가 이렇게 대신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매크로가. 그래서 요거는 어떤 법칙성을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계열도 시간의 객수가 있잖아요. 아 지금 작년에 10만 원 썼는데 올해 20만 원 썼으니까 내년에 한 30만 원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 그 다음에 여러분 수영. 지금 인간이 얼마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100명 있었는데 얼마만큼 썼어. 이게 200명 있었는데 얼마만큼 쓸 거야. 시간이 아니라 다른 게 있어요. 경제지표, 인구, 전용용. 왜 $10,000에서는 얼마만큼 썼는데 우리가 2만 달러가 되니까 요만큼 썼어. 3만 달러에서는 어떻게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얘는 일일이 보는 거고. 마이크로나 매크로 방법을 이용해서 부하를 예측하는 방법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급 신뢰도를 볼 때 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하가 얼마나 증가될지 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보호개전 장치의 뭐 신뢰성 향상. 이건 뭐 그냥 사고 났을 때 빨리 떨어뜨려 주는 거. 아까처럼 뭐 긴급하게 대응할 때 빨리 떨어뜨려가지고 부하를 잘라주고 빨리 투입해주고 이런 거죠. 신뢰도 향상 대책. 여기 보시면 이제 무슨 상 나오거든요. 계통별 신뢰도 향상 대책.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한 5가지가 나옵니다. 개통상, 사고 방지 대책상, 또 운전상, 개통보호상. 여기는 4가지인데 나중에 보시면 5가지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개통별로 신뢰도를 향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개통상으로는 개통만 보는 겁니다. 개통.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통이 안정성이 확보되고 연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계가 돼서 이제 아까처럼 연계 부분입니까? 플렉시블 AC 트랜스미션 아닙니까? 연계니까. 그러니까 팩치가 나오는 거죠. 개통의 안정도가 보니까 AC 팩치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신뢰도 향상됐죠. 아까 통산설이라고 했죠? 통한설신. 신뢰도 하면 뭐라고요? 팩치, HVDC, 공급 신뢰도 또 나옵니다. 거기도 다. 사고방지 대책상. 이건 사고방지 쪽이기 때문에 어떤 빨리 떨어뜨려주거나 어떤 기기 쪽이거나 아니면 예비력, 어떤 기기 쪽으로 됩니다. 기기. 사고방지를 대책하기 위해서는 기기가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보호개전기가 빨리 신뢰성 있게 떨어져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기가 충분한 예비력이 있다는 건 발전량이 충분하게 예비력이 있다는 얘기죠. 고신뢰도 기기. 사고가 나지 않게끔 튼튼한 기기를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위 용량이 작동한다. 아까처럼 뭐 하나 떨어지더라도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이거죠. 운전 부분은 뭡니까? 사고가 나지 않게끔 미리 예방 대응을 한다는 얘기죠.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고 보존을 하고 그리고 상황을 따라가고 조리제어 자산급전 쪽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적절하게 조리제어를 해준다. 이런 내용들이죠. 개통보호상 보호협조 쪽이죠. 자연협조, 보호협조, 보호개전기. 아까 지금 사고방지 대책상에서도 보호개전기 하나 들어가긴 했지만 얘는 개통보호상이니까 전부 다 보호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이것도 키워드로 4개를 봐주셔야 되는데 개통상, 사고방지 대책상, 운전상, 보호개전상. 그럼 이건 뭐죠? 개사, 운보. 네? 운보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청주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청주에서 저쪽으로 가면서 있는데. 네? 개사, 운보. 그냥 오주셔도 되고. 제가 오늘 또 청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갑자기 운보 생각이 나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옛날에는 책 읽어보고 그러면 재밌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개사업보 했는데 나중에 하면 생각 안 난다는 얘기죠. 개통상, 사고방지 대책상, 운전상,
보호사. 개통보호사. 개사 운보. 왜냐면 개사 운계 하니까 좀 잘 안 돼서 좀 개사 운보. 보호 개념 이쪽인 거예요. 왜? 이쪽이 다 보호 쪽이니까. 세 가지 상태가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정상 상태. 그리고 뭐라고요? 긴급 상태. 그리고 복구 상태. 여기 하나를 추가하다고 보면 경보 상태가 더 추가될 수 있다. 아까 그 쇠사 부분하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알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 숲을 봐야 되는데 항상 숲을 못 보고 이제 나무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나무야 그런데 숲을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개통 쪽도 좀 쉽습니다. 근데 이제 개통은 숲을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알고 나면 되게 재밌거든요.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이게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발전기도 재밌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전기가 그렇게 해서 물리적인 힘하고 기계적인 힘하고 그 다음에 전기적인 힘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재밌다는 거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막 복잡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 정상 상태, 긴급 상태, 복구 상태. 여기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죠. 실내 대응 상태 대책, 상정 사고에 대한 파급 예방 대응, 긴급 시제, 중보 후비보, 개통장애 건강 대책.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시면 정상 상태, 긴급 상태, 그 다음 복구 상태를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요게 그 시대대 형상 대책을 가서 또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정상 상태, 긴급 상태, 여기서 복구 상태죠. 그럼 요거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상 상태. 개통 운영 계획상. 아까 나왔죠? 개사 운보라고. 계획상. 개통상이 작다, 개통상. 개통 운영 계획상에서 어떻게 하느냐. 계획을 하는 거죠. 설비 정지를 하거나 개통 분리점을 성취하는 거죠. 정상 상태에서. 지금 정상 상태니까 설비를 정지하고 어떻게 할 부분은 이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정사고에 대해서 파급 예방을 제한다. 미리 사고 날 거를 생각해가지고 요 지점에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해놨는데, 네? 운영 조건이 만들어졌죠. 이건 지금 운영 조건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운영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고가 이렇게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죠. 정상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예방계니까 얘가 예방 차원에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계획상으로 얘가 정지되고 얘가 분리되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의해서 사고를 미리 상정하는 요 지점에 사고 났을 때, 요 지점에 사고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를 예방 대응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제어체계가. 그럼 긴급 시에는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죠.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구하냐? 주보나 후비보를 이용해가지고 빨리 시스템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니까 고속도 제어 이렇게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개통장애 경감제한. 긴급시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개통장애를 경감하기 위해서 주파수저와 부하 제한, 발전 제한 등을 조정해가지고 빨리 잘라줘야 된다는 얘기죠. 잘라. 여기는 자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호 개념기상에서 자르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를 자르거나 아니면 부하를 자르거나 이런 거죠. 발전기를 자른다는 게 주파수가 저하가 되니까 발전량을 조정해가지고 발전기를 올려준 거죠. 그때는. 발전량을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부하를 제한해주거나. 아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정상 상태, 긴급 상태. 복구 상태죠, 이제. 복구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아까 뭐였죠? 사고 전 개통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부하 전환 해가지고 발전 조정해가지고 예비 설비를 투입한다든가 해가지고 먼저 전원을 복구하고 그 다음에 송전선을 복구하고 그 다음에 부하를 투입한다. 여기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 안 되면 이해되는구나, 쓰는겁니다, 복구 부분.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부하를 투입해야 돼서 먼저 전원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송전선을 살려놓고 그 다음 부하를 투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항우과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파급에 대한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런 수차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보니까 다 매뉴얼화 되어 있다는 얘기죠. 현재 운영 조건에서 매뉴얼화 돼가지고 그걸 상정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하게끔 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다는 얘기죠.
온라인 방식하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제 그 보면 저희가 이게 4초마다 한 번씩 받아들이나요? 전 계통을 4초마다 그냥 필터링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아 이게 좀 뭔가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일과 곡선에서 이 정도 변동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걸 벗어난대 얘가. 그럼 아 얘가 좀 이상하게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0분. 아까 30분 있었죠? 요걸 추정을 봤을 때 얘가 10분 뒤에 이만큼 올라갈 거고, 30분 뒤에 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알아서 뭔가 영향을 내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문제됐던 부분이 바로 EMS에서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 영향을 내려주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급전원들이 자동 제어가 안 됐다는 얘기죠. 왜? 시스템으로 이걸 다 만들어 놨는데, 컴퓨터로. 자동 제어가 안 됐으니까 이거 니네들 사도코드 안 썼다 이거죠. 안 썼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국감에서 뭐 얘기가 나오고 문제가 돼서 뭐 지금 KEMS 해가지고 썼는데 그 KEMS가 된다는 보장 없거든요, 사실. 그냥 그거를 모방해서 만들긴 했는데 사실 저도 못 봤으니까 그게 뭐 기본 것들은 뭐 어차피 소프트웨어적인 거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거에서 알고리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뭔가 들어왔을 때 얘가 제대로 운동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니터링은 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링은 되고 있었으니까 한전 사람들을 죽였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죽이기 전에 자동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뭐 발전량을 늘린다든가 뭔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EMS에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매뉴얼한 부분을 갖다 얘기죠. 자동 운전이 안 되고 수동 운전이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미국 쪽에 있다가 알스톤 쪽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미츠비시 거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지금. 그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EMS 쪽, KEMS 쪽 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CT로 받았는데 전시회장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데도 가서 보거든요. 폭넓게 봐야 되니까. 뭐 배전 자동화 쪽도 가서 보고 AMR 쪽도 가서 보고 왜냐면 활성 배전을 하니까 저는 제가 이제 보호계정 기술을 하지만 IC 기술하고 변전소 자동화 쪽도 보고 PLC도 보고 인버터도 보고 다 봅니다. 좌압 쪽에 대한 접지 계통도 보고 다. 왜냐면 폭넓게 알고 있어야지만 되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지만 됩니다. 여기까지 신뢰도 부분까지 할 텐데 얘는 좀 어려집니다, 솔직히. 신뢰도 평가 지수가 뭐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나오기 10점짜리. 신뢰도를 좌우하는 요인이 뭐냐? 정전의 빈도, 크기, 지속시간. 빈도, 크기, 지속시간. 이건 그냥 외우셔야죠. 초가 3간, 태운다고 그래도 빈대가. 초가 3간 태운다. 저는 그냥 외웠습니다. 빈대가. 그래서, 빈도가, 네? 뭐, 크기가 얼마나 됐냐? 얼마나 불이 붙었냐? 이거죠. 이게 빈대가 초가 3간을 태웠다고 했으니까, 빈대가 작죠? 작은데도 초가 3간을 태웠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었으니까 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빈도가 있고, 그 다음 그 크기가 어느 정도 컸을 테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시간이 길었을 테니까, 이런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래서 좀 빈대가 초가 3간을 태웠다. 그래서 빈도, 크기, 시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정전이 발생이 언제 발생되냐. 낮에 사람이 있을 때 불났다. 그러면 쉽게 가서 불 끄겠죠. 밤에 불났으니까, 못 끄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정전의 발생 시간이라든가, 계절이라든가,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일반적으로 빈도, 크기, 시간이라고 했죠. 지속 시간. 그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된다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다른 책에 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90년대에 나온 책이거든요. 90년대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 15년 전에 만든 책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15년 전에. 근데 지금도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개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LOLP, 전력 부족 확률. 확률이 참 어렵습니다. 프로바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이거 지금 단어가 프로바빌리티인데, 프로바빌리티? 뭐 빠진 것 같은데? B가 빠진 것 같은데? 프로바빌리티인데? B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앞에. 뒤에 또 볼까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전력이 얼마나 부족할 수 있는 확률.
공급력이 부족할 수 있는 확률이죠. 그래서 전체 시간 중에 확률이라는 건 어차피 몇 퍼센트로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어떤 건 100%로 올라가는 게 있고 1보다 큰 게 있고 1보다 작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작은 부분이니까 몇 분의 몇 해가지고 몇 프로가 되겠죠. 유리다 보니까 100이라는 부분이 되고요. 정전 빈도하고 지속 시간만 소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10점짜리로 나왔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문제사 이런 뭐 그림들 LOLP, LOEP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지금 그 전력량 에머전시 프로버빌리티 LOLP, 로스, 전력 부족 여기 전력량이었고 이런 거 있죠? 전력 부족, 로드 L자가 로드였고 E자는 전력량 LOLP 전력량 LOEP 전력량 아까는 전력 부족 금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소비 전력 쪽이고요. 아까 좀 얘는 공급 쪽이죠. 공급력이 부족한 거고 얘는 소비 쪽이죠.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LOLP는 공급 쪽이고 LOEP는 소비 쪽이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시되 뭡니까? 밑에는 전체 그리고 위에는 공급받지 못하거나 이런 공급받지 못한 부하의 소비 전력량 위에는 공급받지 못한 뭐 이런 확률 얼마나 공급을 못 받았냐 확률이 이게 신뢰성이죠. 공급 신뢰율을 1%다. 그럼 뭡니까? 나는 365일 다 받아야 되는데 하루 못 받았다. 이거죠. 그럼 그게 365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몇 프로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신뢰성이 한 0.몇 프로가 된다고 합니다. 일본도 0.몇 프로고. 근데 우리가 제일 좋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근데 일본도 퍼센티지가 우리나라보다는 높은데도 더 좋은 건 뭐냐면 걔네는 배전망이 자체가 우리처럼 통일화가 안 돼 있습니다. 50Hz도 있고 60Hz도 있고 막 중간에 돼 있는데도 그쪽은 그만큼 관리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걔네는 60년대에 만든 배전망을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한번 50년대 한번 전쟁 일어나면 다 쑥대박이 됐죠. 그러면서 70년대 새마을운동하면서 그때부터 깔다가 조금 이제 그래도 기반 시설이 미약했는데 깔아놓은 거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80년대에 그냥 배전자랑 수납한다고 다 바꿔버렸어요. 예? 유신전 거 때 해가지고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런데 가능한데 거긴 미리 60년대에 예? 정전되고 나서 걔네들은 산업화가 급속화되면서 서로 다른 회사들이 하면서 50대리트, 60대리트 그때 다 깔아놓은 걸 지금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는 그때 좀 경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22,900으로 다 해. 110V 안 돼. 220V로 다 승합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해가지고 다 해왔죠. 근데 아직도 보면 저 산간지역 같은 거 전기가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그만큼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렇게 되는 것은 한전이 그만큼 잘 돼 있는데 거기서 2000년도가 들어오면서 발전적으로 빼주기 시작하면서 조금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면 다시 뭐 돌아가네 마네 이런 얘기들 막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사설 같은 거 가끔 보시면 신문 보시면 사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고 디지털 타임이라든가 뭐 전자신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꾸 보시면 이제 요즘 시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ESS 부분이 조금 얘기가 더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빈도 지속 시간에 대한 곡선 아까 말했던 정전의 빈도, 크기, 지속 시간 빈도가 지속 시간별로 해가지고 이런 평균 정전에 대한 발생 간격이 늘어나더라. 그런 것들은 그냥 전전의 빈도 지속 시간 곡선 정도 그려주고 LOLP가 뭐고 LOEP가 뭔지 설명해주면은 그 신뢰도에 대한 용어들을 설명하는 데는 끝이겠다. 이 3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셔도 되고 이런 얘기들이 제가 보기에는 LOLP, LOEP, 정전 빈도, 지속 시간에 대한 곡선 이 3개 정도가 이제 관련도 문제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팩트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